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초대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업 규모만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일명 CPSP 프로젝트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며 K방산 역사상 최대 수주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0조 원 뒤에는 거대한 청구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 측에 요구한 조건은 잠수함 가격 인하도 기술 이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캐나다에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가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 폭탄 때문입니다. 이 충격으로 GM은 온타리오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캐나다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제조업은 붕괴 직전입니다. 즉 캐나다의 요구는 갑질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한 구조 요청인 셈입니다. 문제는 경쟁자 독일의 움직임입니다. 독일은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무기 구매 계약을 먼저 던졌고 폭스바겐은 10조 원짜리 배터리 공장으로 선수를 쳤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앞서지만 독일은 정치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잠수함을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경제를 일으켜 세울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조 수주전 이면에 숨겨진 트럼프 관세의 나비 효과와 이를 둘러싼 한국과 독일의 총성 없는 전쟁을 팩트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협상의 핵심 조건인 절충교역의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산시장에서 무기를 팔 때는 물건값의 일정 비율만큼 구매국에 투자를 하거나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조건은 유독 까다롭습니다. 그들은 ITB라는 정책을 통해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경제에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잠수함을 팔아 60조 원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60조 원어치의 투자를 캐나다 현지에 하거나 캐나다산 물건을 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60조 원은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양국이 주고받아야 할 거대한 경제 교환권인 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방산 기업들은 현지 부품을 사주거나 잠수함 유지보수 센터를 짓는 방식으로 조건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캐나다 정부가 방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동차 공장을 콕 집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요구는 한국 정부와 재계 서열 3위 현대자동차 그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캐나다의 치밀한 노림수입니다. 그들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지렛대 삼아 국가산업 포트폴리오 전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왜 하필 지금 방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자동차 공장을 이토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이 뜬금없는 요구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시계를 2025년 3월로 돌려봐야 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던진 관세 폭탄이 모든 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이웃나라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관세라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캐나다 경제에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향하는데 그 경제의 대동맥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린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참혹했습니다. 관세 부과 직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GM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샤와 공장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숙련된 노동자 1200명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 여파로 지난 4월 캐나다의 무역 수지는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며 국가 신용등급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쥐스탱 트리도 총리에게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 프로젝트가 될 수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자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인공호흡기여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공장이 멈춰 해고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외국 기업에 60조 원을 주고 잠수함만 달랑 사온다. 이는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트리도 정부 입장에선 국민들에게 내밀 명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수함을 사는 대신 한국의 현대차 공장을 유치했다. 이제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여러분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가 한국에 보낸 진짜 메시지입니다. 즉 겉으로는 잠수함 수주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트럼프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협상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잠수함을 쇼핑하는 게 아니라 60조 원이라는 현금을 미끼로 망가진 국가 경제를 수리해줄 파트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쟁자인 독일이 이 판의 성격을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독일이 빈집털이에 성공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냉정하게 기술력만 놓고 보면 이번 승부는 한국의 압승이어야 정상입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실전 배치해 대양을 누비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가 제안한 이이리시디급 모델은 아직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그저 종이 위의 설계도일 뿐입니다. 심지어 건조 경험도 부족해 납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왜 독일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될까요?
그들은 잠수함 성능 대신 경제 패키지를 먼저 던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국민 기업 폭스바겐은 이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약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을 투자해 초대형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캐나다 정부와 약속했습니다. 앞서 3단계에서 말씀드린 GM 공장 폐쇄로 실직 위기에 놓인 캐나다 노동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일자리죠. 여기에 더해 독일 정부는 잠수함을 주면 캐나다산 전투 시스템 등 10억 달러어치 장비를 사주겠다는 당근까지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메시지는 심플하고 강력합니다. 우리 잠수함은 아직 설계도뿐이지만 우리는 너희 무너진 경제를 살려줄 확실한 카드를 이미 던졌다. 캐나다 입장에선 잠수함 성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당장 자국민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독일의 손을 잡고 싶은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노리는 정치적 딜의 핵심입니다. 독일이 이렇게 배터리 공장 카드로 앞서 나가자 다급해진 건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내 재계 서열 3위 현대자동차 그룹을 향하고 있습니다. 60조 원 국익이 걸린 사업이니 현대차가 캐나다에 공장 하나 지어주면 안 되겠냐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엘라베마와 조지아주 공장에 무려 3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 거점과 물류망은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캐나다 공장을 또 짓는다? 이는 명백한 중복 투자이자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캐나다 내수 시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결국 캐나다에서 만든 차도 미국으로 수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사의 미국 공장 물량과 경쟁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인건비는 생산기지로 활용 중인 멕시코보다 훨씬 비쌉니다. 기업의 이익 논리로만 따지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노라고 외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60조 원이라는 단군 일에 최대 수주를 외면했다간 국익을 저버린 기업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주 가치를 위해 비즈니스 원칙을 지킬 것인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기업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현대차의 손실을 메워줄 수 있는 확실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셈법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60조 수준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겉으로는 누가 더 조용하고 강력한 잠수함을 만드냐는 기술 경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관세로 촉발된 캐나다의 경제 위기와 이를 이용하려는 국가 간의 거대한 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캐나다에 필요한 건 바다를 지킬 무기보다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줄 파트너입니다. 독일은 잠수함 성능이 부족함에도 폭스바겐 공장이라는 경제 심폐소생술을 약속하며 정치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압도적인 실물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현대차 공장이라는 난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승부는 결국 큰 그림에서 갈릴 것입니다. 60조 원 수주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수주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현대차가 짊어질 리스크를 정부가 어떤 외교적, 정책적 지원으로 상쇄해 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애국심으로 투자하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이나 다른 북미 시장 지원책 같은 확실한 반대급부를 제시해야만 팀 코리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예선전 통과 티켓일 뿐 결승전 승패는 경제 논리가 결정한다. 이 냉혹한 국제 비즈니스의 원칙 앞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현대차는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까요? 그 결단이 2026년 K방산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투자였습니다.